오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예,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아리가또? 아리.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나는 당신을 아니, 그 앞에 아리가 왜 들어가요? 오늘은 비가 안 오지만 이 감성을 담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따뜻함을 보내드립니다. 아리아리입니다. 예, 네. 아리아리. 아이고,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저 방송에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 일본의 아리가또라고 제가 발음을 좀 했었는데, 아, 참 어떻게 저기 한 주일 바쁘게 지내셨죠, 부총장님? 예, 덕분에 아주 바쁘게 지내고요. 아리아리는요, 우리말 아리랑 것이 아리랑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리랑의 그거요? 의미가 많은데 여기서 아리는 길을 내다, 길을 닦다, 함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파이팅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말로 아리아리랑 이런 식으로 구호를 바꿨습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아리아리? 네. 예. 아, 진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부총장님, 지금 오늘도 질문이 상당히 제가 준비해 온 게 많아서. 네. 바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네. 먼저, 부총장님, 지난 시간에 마저 하지 못했던 얘기부터 좀 이어가 볼게요. 네. 북한과 중국이 올해 초부터 최고 지도자 간의 친서 교환이라든지 또 사진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해왔다고 하던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동향들도 일부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죠. 우리 가장 옆에 있는 나라, 더군다나 통일을 해야 될 우리의 반쪽과도 같은 곳이 바로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쪽에 합류되어 있지도 않고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 양국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찝찝해하고 신경만 쓰느냐, 왜 그쪽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또 노력을 안 하느냐라는 반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이죠. 아직도 저 멀리 있는 특정 국가에만 너무 강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 특정 국가가 이 두 나라를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이 두 나라에 합류하면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경계시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나라가 움직임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까 손가락만 물면서 궁금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부총장님,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과 중국의 친선 관계가 양국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면서 외교 안보와 경제 등 각 분야의 북중 교류 협력을 다짐하는 이례적인 내용의 기고문을 노동신문에 실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여기 전략이 들어가는데, 양국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내용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 다른 전문가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양측이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선택해 간다라는, 그 말은 그만큼 자연 발생적인 것보다,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보다는 그만큼 긴밀하고 강력하고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국의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양국에게 공동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말 깊이 있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은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강화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 양국이 긴밀하게 되는 그 상황,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 전략적 선택도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략적 선택에 우리도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함께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은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이 정부 내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서 그 시진핑 그 주석에게 이제 축전을 보내는 등 중국과 더 이렇게 밀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북한과 중국의 그 상호 친선을 강조하는 이런 요즘의 행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우리 부총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나라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다시피 하는 국가와만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큰둥큰 이 두 나라를 가깝게 여기지 못하고 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그런 편에 속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국이 긴밀하게 될수록 이와 같은 구도에서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 우리는 너희들하고 이웃 나라이고 옆에 있기 때문에 저쪽 나라가 그렇게 한대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라는 우리만의 모습, 우리만의 의지, 우리만의 존재감을 별도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않도록. 상대방들이 우리에 대해서 저쪽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이 두 나라를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경계시하는 그 전선. 그래서 우리도 그 속에서 긴장감이 계속 조성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네. 자,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이었죠. 며칠 네. 전에 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중국이 이제 기념 행사를 거대하게 치렀어요. 네. 기념 행사에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앞으로 중국이 당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중국을 괴롭히면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예, 이러면서 이제 다소 강한 내용의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요약 좀 해주시면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좀 강한 표현이 나와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그 8자 내용만 쭉 보도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사실 시진핑 주석은 약 55분 정도에 걸쳐서 중국이 놓여있는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어두웠던 과거, 암울했던 과거와 발전하는 현재 그리고 밝은 전망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관계 모든 것을 다 망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이라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8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외세 침략, 두파, 유혈. 외세가 다시 침략하게 되면은 머리두, 파괴할 파, 머리가 파괴돼서 혈, 피가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중국 역사에 의하면은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의아단의 난이라든가 외세 침략이라든가 외세 침략에 의해서 100년 이상을 암울과 불행의 역사를 보냈다고 기록되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지금의 중국은 과거에 형편없었던 중국과 더 이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외세가 다시 침략해서 중국을 힘들게 한다면은 그 외세들의 머리가 오히려 터져서 피가 나도록 응징해 줄 것이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서 우리도 역대 대통령들이 중요한 행사 때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지면서 우리는 결코 앞으로 더 이상 외세 침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소 강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우리 매스컴들은 오로지 이 중국이 더욱 거칠게 나간다, 중국이 뭐 경고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전후 맥락하고 틀린 얘기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됐고 앞으로도 우리를 먼저 중국이 침략한다는 게 아니라 외세가 침략해 오면은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지극히 수동적인 걸 보내줬는데 우리는 그것만 딱 빼가지고 55분 동안에 시진핑 주석이 그거 딱 8자만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쟤네들은 역시 거칠어, 쟤네들은 역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이 되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55분 동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팩트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석을 전개하죠. 일본이라든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마지막에 사설이라든가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견해를 밝히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이것만 들어. 중국은 이렇게 거칠어. 중국은 이렇게 못 믿어.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니 우리 국민들이 과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알고 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 프로그램만 이걸 제대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희 출발 경인대행진이 뭐 최고죠. 아무튼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국과 우리나라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각 나라마다의 어떤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뭐 거울처럼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니까 이해도 더 빠르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너무 감사해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부총장님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저는 한국사에서 뿌리 깊은 친중파, 친일파라는 낙지가 점점 더 강해져. 이 방송만 빼놓고 모든 방송 다 떨어져 나갔어요. 강연도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친중파, 친일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부총장님 저 언제 한번 모실게요. 예. 예, 반드시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을 좀 해보죠. 동춘역 사거리 갑니다. 차주환 통신원. 네, 먼저 앵고개로와 소환마을 사거리에서 소금밭 사거리 구간은 양방향 정상소통을 벌이고 있으나 소금밭 사거리에서 동춘역 사거리 짧은 구간 지정체 반복되고 있고 공단 안쪽으로는 번영로 제3 사거리를 지나면서 안말 사거리 구간 일찍부터 지체 반복되고 있으나 안말 사거리를 지나면서 소래 방면으로는 정상소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으로는 남동 동로 교차점을 지나면서 안말 사거리 신호 2번 정도 필요하나 동춘역 사거리까지는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경원대로는 선악역 지하차도 입구에서 신연수역 사거리 일찍부터 가다서다 정체 이어지고 경원 고가교 남단 지점 100m 이전부터 동춘역 사거리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춘역 사거리를 지나면서 외암도 사거리나 송도동 안쪽으로는 비교적 정상교통을 보이고 있으며 시내 방면으로도 동춘역 사거리와 신연수역 사거리 구간에서만 각각 신호 2번 정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춘역 사거리에서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